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선생님, 음, 선생님 너랑나랑 찍은 1회 예. 가장 멋있는 헤어스타일과 가장 멋있는 옷차림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래요? 예, 며칠 전에 이발을. 야 정말 한 달 기분 좋으려면 이발을 해라 이런 서양 격언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음, 이발을 하시니까 훨씬 더 젊어지시고 훨씬 더 건강해 보이시고 그래요? 예 미남이시고 어,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이발을 또 하셨는지요? 집안 사람들이 자꾸 머리 길다고 깎으라고 그러지. 내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별로 길도 않은데, 네네네. 남 보면은 긴가 봐. 예. 그래서 가족들의 충고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얼마 전에 봤더니 손녀 어, 또 이화여대 졸업식을 졸업을, 해가지고 그 페북에 함께 원래. 찍은 사진 음, 있던데 이번 졸업식에 손녀분한테는 뭐 역시 손녀들은 돈도 좋아하지만 음, 또 참석하는 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그럼. 그리고 뭐 식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런 좋은 말씀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귀동냥 할 수 있을까요? 어, 축하한다 이렇게. 금일봉 축하한다. 근데 내심 선생님한테는 자식이 졸업하는 것도 참 기쁜 일인데 음, 예전에 큰아드님 네덜란드에서 공부할 때 졸업식 가겠다고 그랬더니 올 필요 없다 그래서 내심 좀 서운했다 그러셨는데 이제 한 대를 더 거쳐서 또 졸업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처음은 아닙니다만 어떤 마지막인가요? 이번에 아니 손주 중에 또 졸업할 사람이 있나요? 손자 이제 지금 2학년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하, 네네. 이 손주는 어떤 손주입니까? 큰아들 네네. 이명현 박사 네. 딸이라 아하, 딸인데, 네. 이제 우리가 흩어져 살 때는 그 엄마가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삼성동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이제 볼일 네. 보러 가고 그래서.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집을 구기동으로 합쳐가지고 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애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네. 같이 안 살아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할아버지를 먼저 차지하는가, 누가 할머니를 먼저 차지하는가, 네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갈등이 좀 있더라고 예, 보니까. 예. 그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 저희끼리 서열을 정하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만약 조건이 서열이 정해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커서 하는 얘기가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신 중에 제일 좋은 게 이래 모아가지고 하는 와, 게.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던 그 손주들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 혼자 컸으면 이렇게 안 될 건데 네네네. 여럿이 자라니까 다른 사람을 이제 배려해야 될 것도 네. 있고 또 자기가 또 언성을 부려야 될 때도 있고 막 이런 게 혼재되니까 네네. 뭐 혼자 있을 때보다는 이제 그런 게 크면서 생각하니까 훨씬 좋더라 이제 그런 뜻이라. 네, 그 손주들의 사회성이 음,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사촌들끼리 만나서 타협하고 그러지. 서열을 정하고 음, 양보하고 주장할 땐 주장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졌다. 그것이 너무 고맙다. 사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인간관계는 크게 보면 수직과 수평관계밖에 없다. 부모와 자식의 수직관계, 그리고 부부간의 수평관계. 근데 이제 형제들도 수평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편차를 조금 제외하면. 그래서 이 속에서 수직도 배우고 수평도 배우면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서는 한 번 잘못하면 깊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데 이 형제들은 그런 것들이 훨씬 좀 포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더 너그럽고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깊어지고 말이죠.
저희도 뭐 사촌들하고 몇 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만 늘 같이 살던 사촌들하고 이웃 사촌이잖아. 그렇게 돼버리죠. 근데 혈연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물리적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네네네. 자연 남이 되는 거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음. 낫다는 소리가. 혈연 관계는 아니더라도 뭐 이웃에 살면서 서로 정을 나누면 네네. 그래서 이웃 사촌이 되는 네. 거예요. 저도 선생님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이웃 삼촌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같은 사고를 가지고 이 사회성을 발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뭐냐면 전부 핸드폰을 가지고 소송을 했지. 우리는 핸드폰 없을 때니까 전화할 때 암만 먼 거리라도 인사하러 가자면 발로 걸어가야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발달한 게 전화가 있으니까 그 멀리서라도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그때 전화 받는 방법은 어떠냐면 어른한테서 전화가 오면 벌떡 일어나서 찾아가서 마치 앞에 계신 것처럼. 앞에 계신 것처럼. 요새는 뭐 핸드폰 가지고 그냥 이래 해버리는데. 누워서도 받고.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성이 어떻게 이 걱정을 내가 좀 했어요. 네. 했는데 결론은 할 필요가 없겠구나. 왜냐면 사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둘이가 이렇게 늘 만나는 게 우리가 성장할 때의 가치였었는데 네. 지금은 만나지 않더라도 지구 저편이라도 말이지 이 온라인 가지고 소식을 전할 수도 있고 그 줌으로 하면 얼굴도 서로 화상 통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사회성일 것 같아. 자기들로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나는 느낌하고 비교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것대로 장점이 있고 또 이거는 이것대로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사회가 발달하는 데 따라서 따라가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예를 들면 핸드폰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못 따라가잖아. 그렇죠. 최소한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돼. 뭐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 중에 작은 하나가 이발도 하시고. 저는 그 한자 말 중에 변할 변자에 모양 태자를 써서 변태라는 말. 이게 우리가 보통은 이상한 사람을 변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변태라는 단어가 만약 인격이 있어서 듣는다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좋은 뜻인데 내가 이근우 선생님이 맨날 변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질은 같대 모양은 계속 변하는 변태를 해야 된다는 게 이근우 선생님 말씀인데 사람들이 나를 자꾸 이상한 단어 취급을 하냐 서운해할 것도 같은데. 변태라는 용어가 이제 의학적으로 뭐랄까 일상적이 아닌 병적인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일반화돼 가지고 변태 그러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의학에서 변태라고 쓰는 말은 이제 성적인 문제를 변태 성욕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 변태라고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 내 생각이 앞으로 바뀔 것 같다 그 얘기야. 그 제일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이제 동성애잖아. 그렇지요. 왜 사랑의 대상은 꼭 이성이라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게 자꾸 확대돼가지고 요새 애견가들 많잖아요. 앞으로는 결혼할 사람도 생기지 싶어. 동반자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제 변태라는 말을 쓰는 건데 사회가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변해가면은 그거는 변태일 수가 없는 거지. 이제 용어 자체가 이제 그런 의학에서 나온 용어. 이게 의학에서 나와서 좀 오용되고 있지만 사실 그 순수한 뜻을 보면 그 본질은 같되 그 모습은 시류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금일봉을 주시고 어쩌 흐뭇한 하루를 보내셨겠습니다. 우리 손주는 참 했던 이야기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제일 고마운 게 우리를 모여서 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흐뭇한 마음이 드셨겠어요. 흐뭇한 마음도 흐뭇한 마음이지만 되돌아보면 네. 우리 내외가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야. 그 다음에 이제 걔들이 받은 거고. 강원도에서 샌드위치로 제일 고생하는 거는 내 자녀가 네, 고생을 한 거지.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삼총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일총사, 부모 이총사, 그 손주들이 삼총사인데 각각이 전부 다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부모도 우리가 바빠서 손을 못 보고 어디 맡기기도 어려울 때 1층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뭐 게임도 하고 옛날 얘기 좋은 얘기도 듣고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부모 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게 더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런다는 게 흐뭇해서 혜택을 받은 수혜자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결국은 삼자가 모두 윈윈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이발과 손녀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날 축구하러 간 사람이 이제 내 딸하고 그러니까 고모가 되는 거지. 고모, 네. 하고 우리 내외하고 네. 이제 고모 내외하고 네네네. 아버지하고 네. 엄마는 참석을 못했어. 네. 왜 참석을 못했냐면 10년 전에 뇌 종양 수술을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합병증이 생기고 이래서 수술 후 치매 상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네. 그 이제 10년간 지금 이제 투병을 하고 있는데 네. 걔가 왔으면 얼마나 즐거웠겠어.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진도 찍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해서 네. 일찍 갔어요. 네. 그 사람 덜 분잡할 때 연락하려고. 네네네. 근데 왜 또 일찍 갔느냐 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가 네. 그 오후에 대전에 강의가 잡혀 있어. 그러니까 이 식을 끝내지 못하고 가야 된단 말이야. 보통 통상적으로 연대하고 이대하고 졸업할 때 연대가 오전, 이대가 오후 이렇게 그러니까 하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오전에 가서 옷을 입혀가지고 그냥 사진만 찍고 자 아버지 떠났지. 그러네. 그다음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혼자 못 다니니까 데리고 어정거리면 그 사람 복잡한데 사고 위험도 있고 또 이제 고생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찍 떠나야지. 그다음에 이제 고모도 직장에서 이것도 가야지. 네. 그래서 이제 사진만 찍고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식장으로 강당으로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짜릿해. 멍멍하고 엄마가 있어서 우리가 다 없더라도 그래도 손잡고 올라갈 건데 그래도 아주 씩씩하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대견하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특별한 졸업식이었네요. 그 본인에게도 잊지 못할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여러 감정이 교차되는 사실 그런 우리한테 오는 불행은 이유 없는 것 같아요. 제 말씀대로 그걸 굳이 따지자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알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런 그 불행한 일이 왔을 때 정말 절망으로 가져가느냐 새로운 희망이 싹트게 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은데 본인이 당당하게 이제 혼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일찍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사진 찍어주고 격려해준 가족들의 힘이야말로. 그러고 걔가 이제 기특한 게 걔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그래 됐단 말이야. 그러겠네요. 이게 가장 이게 예민할 때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걸 많이 걱정했는데 굉장히 독립적이라. 그 지 아픈 지가 다 가려. 알바이트도 하고 또 장학금이라는 장학금은 4년 내 타고 그거는 뭐 공부 잘한다고 타는 것도 있지만은 지가 이제 뭐 장학금을 준다 하는 걸 찾아가지고 나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입원했고 뭐 또 이런 거지 에세이 써듯이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계속 장학금을 받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참 뭐라고 할까 달리 클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에서 뭐 하냐 그랬지. 그거 모아가지고 해외 여행 다니. 와. 내가 이제 네팔 가서 처음 느낀 게 젊은 대학생들이 이제 저희들끼리 한 뭐 5명이나 10명이나 이제 올라가지고 네. 유럽에서 네. 중고 버스를 하나 사. 그걸 가지고 네팔 거제 오는 거예요. 이야. 그래 이게 이제 고장도 자주 나고 하니까 네네네. 이제 자기들이 막 고치기도 하고 어허. 그래서 이제 카트만두까지 와서 이 고물차를 팔고 네. 비행기 타고 돌아가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우리나라 청년들도 저렇게 어떻게 갈 수 있을 때가 오겠는가. 네네네. 부모들이 너무 이제 이 과보호를 하니까 네네. 또 뭐 인류 대학에 가야 된다 뭐 일이 정해진 게 있잖아. 그렇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청소년들을 너무 속박하니까 네. 저런 자유로움이 없는 거야. 저런 경험이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네. 효자는 될는지 몰라도. 네. 그래서 내가 지가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지 마음 맞는 사람 뭐 3사람 내가 딱 해가지고 뭐 가는 곳 책 읽어가지고 인포메이션 다 해가지고 떠나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너 불러가지고 뭐 조심해라 뭐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네. 걱정되니까. 그러면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책에서도 읽고 뭐 경험자가 유튜브에 올린 것도 보고 다 대비하고 어근 놀라. 네. 그래서 기특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짠하다는 그거는 엄마 때문에 이제 엄마가 있었으면 더 즐거웠을 텐데 네네네. 이제 그런 생각이었어.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누구 딸인데 누구 그 다음에 딸인데, 누구 손녀인데 저는 참 우리가 가지고 온 거, 물려받은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삶의 품격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록 나이가 20대지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정말 성숙한 5, 60대 못지않은 그런 넓고 깊은 식견을 가졌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도 없는데 엄마도 함께 하지 못하는데 하는 생각은 선생님만 가지신 게 아니라 그 손녀가 늘 가지고 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계신다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씩씩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엄마가 계신다면 너무 기뻐할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엄마는 왜 저렇게 됐을까 하고 알 수 없는 불행에 대해서 이유를 자꾸 던지면서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이게 주어진 상황이고 우리 가족의 현실이라면 이 현실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누워있는 엄마를 가장 기쁘게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를 주체적으로 고민해서 장학금도 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걸로 모아서 여행도 가고 마침내 우수한 성적으로 또 졸업도 하고 혼자 졸업식장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멋진 아가씨로 성장한 손녀한테 저뿐 아니라 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의 그 짧은 해설을 통해서 더 그 손녀가 멋있어 보이고 그 손녀를 그렇게 만들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환경을 제공해 주신 최고 사령관 선생님도 훌륭하시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모두 다 명문가를 만들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고 자식도 또 그 3대인 손주들도
그 마음을 헤아리고 선택을 잘해야 될 텐데 말이죠. 좋은 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깊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근우 명문가에서 뉴스캐스터 저런 너랑 나랑의 이승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